네, 금리 인하 기대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담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외국인은 6월 증시에서 3조 순매수했습니다. 미국 물가지수 둔화에 따라서 연내 기준금리 한 두 번 정도 인하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위험자산 선호심리 살아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금리 인하 시 수혜볼 수 있는 기술주, 성장주, 수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동안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성장할 것이라고 주도하고 그리고 6월 상승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세력 정보방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워드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무조건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뉴스 공시 정보들 싹 다 올려드리고 있고 싹 다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을 적으셔도 좋고요. 2차전지라고 적으셔도 좋고 반도체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요. 입장하시려면 위에 있는 010번호로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정보로만 보내주세요. 현재 유럽권 금리 인하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죠.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 6일에 통화정책 의사회를 열고 기준금리 4.25, 수신금리는 3.75, 그리고 한계대출금리 4.5로 해서 0.25포인트 인하했고요.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진행됐다라는 포인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캐나다는 G7 중 처음으로 금리 인하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5%에서 0.25% 되었고요. 2020년 3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현재 외국인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성장성이 잘 나오고 있죠. 어찌됐던 금리 인하했다라는 부분들 G7이고 또 북미권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를 압박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처음이라는 시그널, 8년 만에 처음이라는 시그널, 그리고 먼저 앞섰던 게 누굽니까? 바로 스위스 중앙은행입니다. 0.25포인트 3월에 인하를 최초로 진행한 다음에 1.5% 금리 적용했고요. 현재 8일 기준으로 3.75에서 0.25를 또 인하를 했다라는 거, 3.75로 만들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선진국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캐나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겠죠. 어느 업계에서 준비하고 있죠? 바로 2차전지 업계입니다. 기본적으로 2차전지 자동차 배터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는 금리가 높으면 안 팔립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사야 되는 금리 가격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신차 기준으로는 과거에 중고차에서 볼 수 있던 금리가 보이고 중고차에서는 더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둘 다 업계가 무너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현금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전부 다 어떤 그 자금을 융통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살아나기가 금리가 높으면 어렵다. 이런 속에서 금리가 동결되고 이제 물가가 안정시키고 고용시장의 호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어려웠지만 물가가 최근에 잡히고 있고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도. 그래서 최대 2회에 걸쳐서 금리 인하 결정 내려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8월이 금리 인하된다라는 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현재 불황 원인 캐즘, 수요 정체죠. 당연하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을 위해서 생산 시설 확대를 미리 준비하고 있고 LG엔솔은 미국 애리조나 공장 착공 투자 유치하고 있고 SK온은 헝가리랑 중국 공장 가동 중이고 삼성 SDI는 올해 투자 예정액이 6조에서 슈퍼 설비 증설 사이클 오고 있다. 전기차 산업 금리 연항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금리 하락은 밸류체인 내 기업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M 수소 트럭이 한국에 있는 수소 연료 장비를 채택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업체이죠. 제너럴 모터스가 대형 수소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생산을 위해서 한국 기업의 장비를 다수 채택을 했는데요. SFA와 디트로이 공장 물류 시스템 수소 연료 전지 제작 장비를 구매 계약을 했고요. 또 다른 기업은 수백억 규모입니다. 또 다른 기업은 PNT가 있죠. PNT는 이미 GM의 수소 연료 전지 핵심 부품 전극 장비를 수주하고 있고요. 전극 극판 생산 장비를 납품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PNT는 얼마 전에도 테슬라에 대해서
건식 전국 공정용 장비를 지속 공급한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 전국 공정이 배터리 2차 전지 만들기 시작할 때 거의 첫 번째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장비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업황이 개화되고 다시 재개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미국 텍사스 공장 기가 텍사스에 활용할 배터리 건식 방식 전국 공정용 장비를 체결하면서 기대가 되는 거고요. 해외 대형 고객사랑 지금 현재 거래 시작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PNT가 너무 내수주라고 평가받으면서 그게 성과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내수주긴 해도 뭐 예를 들면 LG엔솔에 공급하면 그게 또 결국에는 이렇게 밸류 체인이 이어졌던 건데 그동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PNT가 조금 악재가 나왔어요. 희석 물량들이 나왔는데 RCPS라고 해서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이게 RC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하게 되면 실제 주식처럼 똑같이 쓸 수 있는 건데 신주가 89만 주나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걸 그냥 90만 주라고 감안하면은 현재 주가가 7만 원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적지가 않죠. 현재 630억 정도 되는 물량이라서 물론 이제 현재 시총이 1.7조 정도 되고 뭐 600억 정도 희석된다고 해서 엄청 큰 건 아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나오면서 하락 거래량이 좀 나올 수 있고요. 특히나 이게 그렇게 꼭 나쁜 거는 아닌 게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선주 물량 들고 있던 거 팔려고 이렇게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성장성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21선 정도 온다면 기술적으로 매매하기 좋은 자리를 보여지고 있고요. 세력수급 들어오면서 급등한 거거든요. 세력수급 들어오면서. 그래서 세력수급 포착기를 설치하셔서 다음 세력수급 들어오는 자리가 만약 이거보다 더 고점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때부터 매매하시면 좀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미 매매나 정보 분석이 다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미 이게 뭐 확실하게 대형 고객사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삼양식품 같은 것도 삼양식품 이거 안 나오나? 세력수급 나오죠. 이때 이제 해외 수출들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얘네는 삼양식품은 라면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오뚜기랑 지금 이 6조죠. 5조? 시작가치에 농심 얼마? 3조. 오뚜기 1조. 지금 시가총액 두 개 합친 기업만큼 돼버린 거예요. 1위 기업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기대하고 그런 그림들을 잡아주는 지표가 뭐다? 세력수급 지표다. 세력수급 지표 꼭 설치하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력수급 포착기 설치하는 방법 위에 있는 010번호로 수급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도움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수급 문자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